오늘은 초등 3단계 하고 방학특강 살짝 준비해 봤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수능 본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클래스도 필요해서 그쪽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최소 3학년 친구들이 시작을 하게 된다고 치면 3학년 친구들은 교육과정 변화, 이제 3, 4학년고는 완전히 개정이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국어 교육과정, 2002 교육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 3단계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거에 어떤 성취도 평가가 적용된 거 하고요. 이번 26학년도 제가 수능 모의 국어를 분석하면서 이게 밥과 문제집하고도 많이 연결해서 이때부터 좀 트레이닝을 시켜 나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조금 적용시켜 봤어요. 살짝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원장님들이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준비합니다라는 게 어머님들에게 상담할 때 어필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로는 속담과 사자성어의 의미로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만들어지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문해력의 핵심 근본, 근육이 될 수 있는 5가지를 만들 수 있는 문맥 추론, 감정 상황 읽기, 관계, 이해, 그 다음에 비유 속담 사자성어 해석과 한 문장 정리 힘까지 키울 수 있는 교재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5가지 영역은 200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의 국어과의 중심, 핵심 역량이기도 하고요. 이번 수능, 불수능이라고 했죠. 이 불수능이, 아이들이 종합적 사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렇게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읽고 구조화만 시킬 수 있어도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 2026년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요구하는 사고 과정하고도 결합되고 있어요.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되는 과정이 수능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이들이 전혀 동떨어진 과정을 학습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 교육과정에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습한 친구들이 수능형 문제 해결, 문해력의 기초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바빠 3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구성 간단하게 보자 보면 첫째 마당과 둘째 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 첫째 마당의 세 페이지에서 속담 동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둘째 마당에는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사자성어하고 맞춤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차시에 읽기와 추론, 문학, 언어 쓰기까지 모두 포함한 교재로 수업 구성이 가능한 교재이고요. 이 한 차시 동안 아이들이 매주 한 차시 공부를 하면서 차곡차곡 기본적인 근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속담. 첫째 마당에서 속담 독해력을 통해서요, 속담의 의미를 문맥적, 장면의 감정으로 해석하면서 문맥적 해석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답을 절대 이거 지도하시면서 애들한테 고래 싸움에 사유등 터진다라는 얘기를 문맥 안에서 아이들이 몰라도, 절대 이 뜻을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문맥, 이제 3학년 정도 이상의 친구들은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위에 있는 속담의 속뜻을 문맥과 장면, 감정들, 여기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언어 표현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인물의 상황이나 사건 흐름을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애들이 읽으면서 그걸 터득한다면 독서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갖추면서 국어 문해력도 갖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첫째 문학의 문항별로 분석하다 보면 첫째 면을 총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속담이 왜 이 장면에 쓰여 있는가를 문맥에서 추론하면서 계속 목적 읽기를 시키면서 문제풀이와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지도한다면 아이들이 이 문항 쪽에서도 수능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이해, 추론, 사고, 요약, 맞춤법으로 구성된 이 6가지 모두는 추론형 사고를 구성하는 기본 핵심 근본이 되고 있고요. 보기 선택기 조건과 같은 이렇게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본을 본문에서 찾아가면서 판단하는 과정이 고학년에서 수능형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마당에서 보시면 사자성어로 뜻해서 한자 뜻을 사자성어로 다양한 생활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번 수능 문제에서도 단편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문들, 다양한 관례문이 적용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관례를 통해서 종합적 사고와
구조화를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종합적 문해력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이었는데요. 간단한 글부터 이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생활문과 우리 생생활과 적용되는 문문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문맥 속에서 그 상황을 인지한다면 추론적 사고력이 충분히 키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상황 판단의 글의 흐름에 맞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휘력과 문해력이 성장하겠죠. 그다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 발음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국어과 영역을 맞추고요. 자, 교과 성취도 기준에 달성했다는 게 뭐냐면 2002 교육 개정 국어 교육 과정을 연계했을 때요.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4대 영역이 모두 1차시로 해결할 수 있게 3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읽기형에서는 우선은 비유와 속뜻을 추론하고 글의 구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 저희 문제 중에서 빈칸 추론 문제 있어요. 항상 지문에 있는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가 이 비유와 속뜻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의 효과를 통해서 어떤 장면이 이 속담하고 맞는지를 통해서 표현과 상황을 일치하면서 아이들이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시간과 인과관계 구조를 통해서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 5번 문제이죠. 5번 문제에서 줄거리 요구가 인과관계와 시간의 모양에서 줄거리 구조화를 파악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요소는 이미 문학적인 요소에서는 주인공들, 등장인물 간의 사건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건데요. 문학적 요소는 감정과 사건, 관계 구조들을 모두 이 짧은 글 안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사건 갈등 전환 해결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뭐고 그 원인에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을 유추하면서 문학적인 요소와 관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목에 있는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지 주제와 관련된 상황 판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로 적용하고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어렵다는 국어 문법. 이제 올해까지 수능을 본 올해 고2 친구들까지야 화작이나 언매 쪽으로 해서 선택 과목으로 문법을 보면 아예 문법을 안 해도 됐지만 이제 올해 지금 고1 친구들부터 친구들은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통 시험 국어에서도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낯선 문법, 하지만 맞춤법 띄어쓰기나 그게 체화된다면 문법의 반 이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법의 문제를 용어는 모르더라도 용어는 고학년 가서 습득을 해서 뭐 단어야 파생어야 그런 거를 하고 의미단위야 그런 거를 고학년 가서 습득은 하지만 내가 실생활을 사용하고 문제를 풀면서 체화된 걸로 느껴놓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통해서 몸에 체화된 문법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조사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게 파생어여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점점 그거에 대한 진입에 대한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 밥바 교재에서는 문해력 교재에서는 모든 기반으로 깔려 있고요. 특히 문해력 첫걸음에서 어릴 때부터 체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네 영역이 모두 1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한 차시의 교육의 핵심 역량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수능은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더 이상 뭐 영어랑 사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수학과 국어인데 수학은 사교육을 조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통과정으로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문과형으로 수학이 맞춰지면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하려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요즘 포커스가 국어로 가서 대치동이나 학군지를 가면 국어 수업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만큼 국어가 중요하고 이제 메인 과목으로 등극할 수 있고 변별력을 주는 기본적인 학습이 문해력과 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어의 수능은
계속 어려워질 거고 국어의 문항은 계속 어려워진다면 그 국어로 해서 집 하나도 안 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국어에 그 대치동에서 나왔다고 하죠. 다시 태어나야지만 된다는 발목 잡는 국어를 언제 해야 하나?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생각과 사고하는 형식부터 적용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 국어 수능 문제형에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 3단계 1호는 초등, 중등, 고등을 연결하는 국어의 첫 관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에서 문맥 추론이나 선택지, 판단력, 정보 처리 양을 증가하는데요. 저희가 보기를 고르고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추론형 문제라든가 문맥에 근거해서 비유나 표현변으로 해석한다든가 그다음에 사건의 인과관계나 논리적 독해 능력이 바로 이 독서 능력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아이들의 정보 처리 능력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 영역에서는 아까도 저희 교과를 연결해서 취원과 성취 과정하고 동일했듯이 감정과 사건, 관계 구조인데요. 인물의 심리 관계나 구조 해석을 통해서 사건의 흐름과 표현을 이해하는 기능이 함께 표현되어 있고요. 바로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잖아요. 그 매체에서 맞춤법 표기나 문장의 판단력 통해서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자성어에 적용한다든가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발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하면 그대로 고등 언어와 연결이 되면서 매체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져진 친구들, 이렇게 적용하고 실생활에 다겨주고 쉽게 다가간 친구들은 이제 국어 영역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바빠에서 충분히 그 교재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우선은 속뜻을 절대 먼저 아이들에게 이 뜻을 뭘까라는 질문은 좋지만 먼저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속뜻은 제목에 나와 있는 속뜻은 아이들이 먼저 자기가 추론해 보고 문맥의 흐름에서 스스로 유추할 수 있게 그걸로 통해서 문해력의 근본이 자랄 수 있게 근육이 자랄 수 있는 밑바탕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이 아닌 추론형을 이끄는 코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문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 잠깐 문제집을 교재를 읽으라고 하기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선생님 다 했어요 왔을 때 문제 확인 전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하고 이 장면이 속담과 더 잘 어울리는 이유. 네가 책을 읽었을 때 그 밑에 그림 있잖아요. 사파를 보면서 이 장면이 속담과 이 내용과 어떻게 더 잘 어울리고 잘 맞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또는 등장인물들의 하나의 행동을 보고 그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꾀돌이는 이 1호의 1단계 지문 같은 건 꾀돌이가 나오잖아요. 그 꾀돌이가 자기가 끼지 말아야 될 때 끼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돌이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정도 간단한 발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학년제, 이제 코칭 수업으로 들어간다면 저학년에게는 3학년 초반이나 그런 친구들은 사건의 흐름 중심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한 등장인물의 심리라든가 그 아이의 느낌, 그거에 대한 생각은 고학년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3학년이나 4학년 친구들에게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문제집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 심리적인 문제 변화나 등장인물이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의미까지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왜 글 읽고 문제 읽고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 간단한 지문을 통해서 고학년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발버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학년대 코칭으로 가시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는 문해력은 근육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진도를 사용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이제는 강의식 국어 수업이나 통일된 문제집에 너의 한 반에서 같은 수업이 아니라 문해력이나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의 문해력과 아이의 그 문해력 근력에 따라서 맞춤 질문과 맞춤 문제집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하나로 선생님들이 발문이나 질문 하나만 던져주신다면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문해력과 그 아이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될 거고요. 근거 제시 훈련을 꼭 시켜주세요. 이번에 수능 지문에서 아이들이 지문과
선지와 지문에 대한 근거 찾기에서 애들이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지문을 요약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도 우선은 아이들이, 첫째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고, 과학이나 법 지문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들어보지 않던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멘붕이 왔는데, 그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 현지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어렵게 느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국어가 되게 쉬웠어요. 한 3년, 2, 3년. 그런데 갑자기 예전 난이도로 가니까 아이들이 확 어렵게 느껴졌었고, 그런 이유가 문제풀이야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고 답 찾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빠 문제집은 하나의 학습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풀려주는 것과 학원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수업해주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근거 제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해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수능 사고 기반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간단한 지문과 쉬운 조금 간벽한 문제나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수능형 사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한 문장 정리의 힘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체크해보는 질문인데요. 한 번이라도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 문장으로 밑에 한 문장 써보라고 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가면서 말이라도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는데 인과관계나 사건의 강화를 유용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 사자성어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를 다시 적용해서 이 상황의 속담과 함께 맞는 사자성어를 적용해서 핵심 표현력의 강화 훈련을 함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별 지요 포인트를 보시자면요. 첫걸음에서 첫 번째 어휘가 나와요. 핵심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글의 속도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 유추하고 그것을 이해가는 근본을 찾는 기본적인 학습 훈련이고요. 모든 문해력의 기본의 열쇠의 씨앗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변신을 하고 있는지 이 글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아이들이 상황 판단으로 인지할 수 있게 어휘학습이 포인트가 됐고요. 두 번째는요. 세부 내용 파악이에요. 인물이나 사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고요. 초산부터 해야 되는 정보 확인 능력이 바로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바로 지문에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담 추론이에요. 자, 1호의 핵심인 비유와 속뜻을 알아볼 수 있고 아이들이 지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이 속담의 주제가 잘 파악했는지를 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속담의 뜻을 문맥의 핵심으로 해석해서 고급적인 사고력,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고력 판단 기준에서 표현이 어떻게, 이제 내가 배운 습득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 사용했는지 실생활에 표현하고 그 쓴 이유를 연결해서 내가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효과, 표현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한 사고력, 판단력이 확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줄거리 내용은 인과와 흐름 관계를 파악하는 사고력이고요. 고학년의 독서지도 지문 읽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의 글을 읽고 그 하나를 원인과 결과, 시대나 사건의 흐름에 맞춰서 과연 이해하고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지, 그 줄거리를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내용을 요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인지가 남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맞춤법은 언어와 문법을 선행하는 거고요. 고등 언어와 매체의 기반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도 기반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암기하려면 너무 많은 것과 방대한 양을 암기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체화해서 차곡차곡 한 단 한 단 쌓아놓은 맞춤법이나 언어 매체의 기반 작업은 함부로 무너지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마지막은 사자성어는 생활문으로 다양한 생활문으로 상황 판단에 맞는 표현력을 선택할 수 있게 고학년 수능에서는 화작과 장문 형태의 문제로 변형할 수 있게 그걸 낮춰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따라쓰기와 문자 정확성과 한자의 이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적용하면서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사자성어가 다양한 생활문으로 지도되어 있으니 그 포인트 맞춰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단계에서 이번에 잡았던 거는 문맥 추론이 가장 강하게 키울 수 있는 호이고요. 그 다음에 2002 국어 교육 과정에서 읽기, 문학, 쓰기, 언어, 성취도를 모두 평가한 기준에 충과한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2006년 수능 출제 기능에서 추론과 표현, 언어와 관계 구조를 1대1로 연결시켜서 훈련할 수 있는 작은 수능의 사고력의 시초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발문 중심의 근거 중심 코칭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